2025년 중국은 유례없는 기상 재난에 직면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 그리고 치명적인 홍수가 같은 지역을 연이어 덮친 겁니다. 7월은 그야말로 불볕더위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 성에서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섰고 지면 온도는 섭씨 7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폭염과 가뭄은 도로 위 타이어와 슬리퍼를 녹였고 가로등이 연기에 휩싸여 타오르며 창문마저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숨막히는 폭염의 사람들의 일상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들어가던 땅 위로 이번에는 폭우가 쏟아져 비 한 방울 없던 지역까지 순식간에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정반대의 재해가 한데 얽히며 말 그대로 완벽한 파괴의 폭풍이 형성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한 지역에서 동시에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중국의 곡창지대 허난성은 특히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이 지역은 현재 폭염과 홍수라는 이중의 재앙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도 정저우는 그 한가운데서 극한의 기상 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정저우의 기온은 약 섭씨 44도까지 치솟았고 지면 온도는 무려 섭씨 61도를 기록했습니다. 끝없는 폭염은 토양을 바싹 말려버리고 농작물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전력망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허난성은 1961년 이후 가장 더운 7월을 겪었습니다. 특히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131개 현에서 1일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자 그 여파는 일상 곳곳에서 기괴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영상에는 뜨겁게 달궈진 지면에 슬리퍼가 닿자마자 녹아내리는 장면이 담겼고 옥수수 알갱이는 몇 초 만에 팝콘으로 터져버렸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은 검은 연기를 내뿜다가 일부는 부품이 견디지 못해 폭발하며 불길에 휩싸였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전신주가 이글거리는 햇빛 아래 스파크를 일으키다 끝내 폭발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극심한 폭염은 도로마저 부풀어 오르게 해 곳곳에 위험한 요철을 만들었고 이는 사고로 이어지며 운전자들이 예기치 못한 위험을 피해가느라 애를 먹게 했습니다. 또한 영상에는 더위로 인해 창문 유리가 팽창하다가 결국 산산이 깨져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정저우의 불볕더위와 더불어 허난성은 25년 만에 최악의 가뭄까지 겪고 있다고 뉴탕 다이너스티가 보도했습니다. 7월 이후 내내 고온이 이어졌고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농촌 지역이 떠안고 있습니다. 샹추의 한 주민 왕씨는 올해 허난은 유난히 덥습니다. 기온이 섭씨 40도를 훌쩍 넘고 가뭄이 너무 심해 거의 한 달째 비가 오지 않았어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농민들의 상황은 더욱 절박합니다. 많은 이들이 타는 듯한 폭염 속에서 농작물에 물을 대다 기절했고 불볕더위와 고된 노동에 몸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몇 주간 이어진 폭염과 가뭄 끝에 허난은 8월 초 극적인 변화를 맞았습니다. 8월 6일 중국 기상 네트워크는 허난성에 사흘 연속 폭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8월 7일 폭우가 성 전역을 강타했고 허난성 정부에 따르면 정저우는 단 이틀 만에 80.9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폭우는 곧바로 홍수를 불러왔습니다. 불어난 물이 차량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는 장면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또 다른 영상은 빗물에 잠긴 거리를 생생히 포착했습니다. 테나이 로드 철도 6교 아래에서 지쳐 버티던 한 남성은 거센 급류에 휩쓸릴 뻔했습니다. 그를 잡아! 라는 외침 속에 정저우 긴급구조팀이 물살을 헤치고 달려들어 끝내 그를 구출했습니다. 남성은 온몸이 흠뻑 젖은 채 탈진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곧이어 정저우의 주요 도로와 도심 전역이 물에 잠기며 교통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치솟는 홍수는 주민들을 집 안과 거리 곳곳에 가둬버렸고 가족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발을 동동 구르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정전과 침수로 길마저 끊기면서 일상적인 일조차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가뭄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긴 했지만 이번 비는 심각한 재난을 동반했습니다. 이어진 홍수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경지는 물에 잠기며 주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허난성은 이제 불볕더위와 파괴적인 홍수라는 양극단 사이에 갇혔습니다. 주민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허난성뿐 아니라 중국의 산업 중심지 허베이성 역시 2025년 6월과 7월 극심한 폭염과 파괴적인 폭우가 뒤섞이며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기상 피해를 겪었습니다. 몇 달 동안 허베이성은 장기간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베이성 중남부 일부 지역의 기온은 섭씨 39도에 달했고 일부 지역은 섭씨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중국 전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7월 폭염의 한 부분으로 몬순 기후 특유의 높은 습도까지 겹치면서 체감은 더욱 극심했습니다.
그러나 더위만으로도 벅찬 상황에 허베이성은 폭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앙적인 홍수까지 맞닥뜨렸습니다.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쏟아진 폭우로 성 곳곳에서 심각한 돌발 홍수가 발생한 겁니다. 바오딩의 푸핑현은 단 8시간 만에 532mm의 비가 내려 지역의 연간 평균 강수량을 단숨에 뛰어넘었고 이셰년 역시 12시간 동안 448mm가 쏟아져 반나절 만에 1년치 비가 내린 셈이었습니다. 같은 바오딩의 주오저우는 홍수 방류로 수위가 무려 7m까지 치솟으며 전역이 침수되었습니다. 홍수는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이미 폭염과 높은 습도에 지쳐있던 지역들이 예고 없는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렸습니다. 푸핑, 이셴, 주오저우 주민들은 견디기 힘든 폭염에 더해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홍수라는 이중고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RFI에 따르면 푸핑에서만 4,600명 이상이 강제로 대피했고 수많은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성 전역에서는 약 100만 명이 이주했습니다. 한마을 지도자는 노인들을 직접 업어 대피시키고 주민들을 위험에서 구했던 당시의 벅찬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꽤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남아 있었기에 저 역시 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했죠. 나중에는 물과 전기가 모두 끊겼고 우리는 무려 7일을 버텼습니다. 수위는 저 교차로 중간까지 차올랐습니다. 지금도 퇴적물이 남아있는데 그 정도로 높았던 겁니다. 저 전신줄을 보세요. 당시 우리는 거의 전신줄을 붙잡고 오르내리며 이동했습니다. 위쪽 도로는 특히 걷기가 힘들었어요. 구멍투성이의 땅이 고르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을 업고 다니다 보니 다리가 심하게 붓고 아팠습니다. 이쪽은 좀 나았지만 대부분은 정말 붓고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저는 단 한 가지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다치더라도 내 사람들은 절대 다치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폭염, 숨막히는 습도, 그리고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홍수는 삶을 파괴했습니다. 집은 무너졌고 주민들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위험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산둥성과 산시성 역시 극단적인 기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끝없는 폭염과 파괴적인 홍수가 동시에 몰아닥친 겁니다.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산둥성 기상 당국은 기온이 섭씨 37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하며 주황색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2025년 7월 22일 내린 폭우로 라이우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됐습니다. 한편 산시성시아는 기온이 무려 섭씨 46도까지 치솟으며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26일 우치현에는 단 12시간 동안 251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베일로 강에서는 1994년 이후 최대 규모의 홍수가 발생했고 샹러 지역에서는 수천 명이 강제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두 성은 폭염과 갑작스러운 홍수라는 이중 재난에 동시에 직면하며 주민들의 삶을 뒤흔들고 사회 기반 시설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폭염, 가뭄, 홍수가 동시에 중국의 도시와 성들을 강타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물순환에서 시작됩니다. 7월 중국은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고 전국 도시 곳곳에서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극심한 더위는 강과 호수, 토양의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켜 땅을 바싹 말라붙게 만들고 논밭을 갈라지게 하며 저수지의 수위도 크게 낮췄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기 중으로 증발한 수분이 그대로 쌓이면서 뜨거운 공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폭풍이 몰려오면 그동안 축적된 수분이 한꺼번에 폭우로 쏟아집니다. 실제로 2025년 7월 일부 도시는 단 몇 시간 만에 수개월치에 해당하는 비가 쏟아지며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도시는 홍수를 더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빼곡한 도심은 배수 시설이 부족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요거리는 순식간에 강으로 변합니다. 결국 부실한 도시 계획 이 폭풍우를 대형 재앙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몬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중국의 여름 기후는 몬순 패턴에 의해 좌우되며 뜨겁고 습한 공기와 강한 비를 몰고 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대기가 열돔에 갇혀 뜨거운 기온을 그대로 가둬두기도 하는데 갑작스럽고 강력한 폭풍이 발생할 토대가 마련됩니다. 극심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 옥상에 인공 강우 장치를 설치해 가동했습니다. 이 방법은 공기를 일시적으로 식혀주고 인구 밀집 지역의 숨막히는 더위를 잠시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해외 네티즌들은 금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도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을 겪고 있지만 강화유리 창문이 깨지는 일은 없고 전신주나 가로등이 스파크를 내거나 불타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중국 유리 제조업체 후이더 글래스의 설명에 따르면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직사광선 아래에서도 섭씨 65도까지는 견딜 수 있고 파열 온도는 보통 섭씨 240도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는 유난히 폭염 속에서 창문이 계속 깨지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원인을 단순히 지적합니다. 바로 부실한 제조와 조잡한 시공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너무 흔한 일이라 한 주택 소유자는 더위로 창문이 갈라져 거의 매년 새 창문으로 교체해야 한다 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폭염 때문에 물건이 스파크를 내거나 불이 붙는 건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양등 2025의 연구에 따르면 폭염은 정전 발생 빈도를 3.9에서 4.0% 높이고 정전 시간을 7.9에서 8.3% 더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신주가 불꽃을 튀기거나 불에 타는 일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사용된 자재가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진짜 문제는 값싼 자재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저급 자재를 쓰거나 부실 시공을 하다 보니 조금만 압박이 가해져도 인프라가 쉽게 무너지는 일이 너무나 흔합니다. 태양광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는 열에 특히 민감합니다. 보통 섭씨 60도 이상에서 성능 저하가 시작되고 섭씨 100도에 가까워지면 발화하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에서도 리튬 배터리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고온이 열폭주를 유발해 순식간에 위험한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위험이 태양광 가로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5년의 폭염, 가뭄, 그리고 홍수는 중국 인프라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창문이 갈라지고 전신주에서 스파크가 튀는 등 저급 자재로 지어진 시설들이 피해를 더욱 키우며 주민들의 대처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허난, 허베이, 산시, 산둥성은 모두 폭우를 흡수하고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중국의 스펀지 시티 프로젝트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해마다 심각한 홍수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이 프로젝트가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중국의 스펀지 시티를 다룬 영상을 확인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